우리는 이스라엘 선거를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단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리쿠드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파원 조 브라운의 보도에 따르면 그 결과에는 한 남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타냐후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리쿠드당 후보 명단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자는 규칙을 정한 남자입니다. 7만 6,068명의 리쿠드 당원들. 이 매우 치열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경선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리쿠드 당대표 베냐민 네타냐후는 평소 3자리에서 9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보다 리쿠드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5석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에너지부 장관 엘리 코헨으로 네타냐후 주인 리쿠드 명단 2번에 오르게 됩니다. 코헨 다음으로는 3자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2자리는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와 외무부 장관 기디온 사하르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고 명단에서 6번째에 오른 사람은 크네셋 의장 아미르 오하나입니다. 그 뒤를 이어 야리브 레빈 장관과 미리 레게브 장관이 있습니다. 총리가 이용 가능한 자리를 제한하기로 한 결정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이념과 충성심입니다. 그는 칼리 고틀리브와 미카엘 란과 같은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중도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니르 바르카투와 다비드 비탄처럼 그가 방해꾼이라고 여기는 인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고틀리브는 당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쿠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 12번째로 많은 표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안전한 20번째 순위에 배치되었습니다. 리쿠드는 현재 약 20석에서 24석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탄과 바르카트가 배정된 23번째와 24번째 순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카엘라는 명단에서 40번째에 있어서 크네세트에 입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시사하며 총리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네세트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명 정치인들로는 전 장관 제브 엘킨, 현직 장관 아비 딕터, 그리고 2022년에 리쿠드로 이적해 나프탈리 베네트 정부를 붕괴시킨 이디 칠만 등이 있습니다. 명단에서 더 아래에 있는 이들은 장관직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르웨이 법을 통해 크네세트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블록은 현재 야권 블록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올해 말까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과 충성도 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닮은 명단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 오늘 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중투표에서 엘리 코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명단의 전체 그림을 보려면 총리가 일부 지정된 자리에 누구를 직접 지명할지 아직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10월 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젯밤 이후 네타냐후는 어떤 기분일까요? 니콜,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로 잠재적인 후계자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 점은 이번 투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 즉 크네셋과 총리 선거 모두에서 그에게 중요합니다. 네타냐후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자신을 키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미르 오하나는 잠재적인 2인자로 거론됐지만 그는 겨우 6위에 그쳤습니다. 니르바르카트는 정말 명단의 끝자락인 24위에 있습니다. 간신히 크네셋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카츠는 외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등 화려한 직함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총리가 될 자격이 있을 만한 경력이지만 그는 스스로 시험대에 오르려 하지도 않고 지정된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킹 비비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의 넘버 2. 엘리 코헨은 꽤 밋밋한 사람이고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총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이 당의 명단을 보면 다른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려 하거나 네타냐후가 10월에 승리할 경우 연정을 구성하기를 바라는 정당들에게 더 받아들일 만한 명단인가요? 재미있는 점은 이미 시오니스트 홈당의 켈리 트러퍼가 여기서 선택된 인물들을 보고 더 이상 네타냐후가 이끄는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유권자들은 멀어지게 하지만 다른 유권자들은 오히려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우파적인 정당입니다. 예전에 리쿠드당, 즉 단 메리메리도르와 미카엘 아이톤이 있었던 시절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집권했던 이전과는 꽤 비슷합니다. 결국 이번 예비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길? 예를 들어 미리, 레게브 같은 이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그렇게 높은 순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실제 표심을 가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막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들의 시험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와 크게 연관되지 않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미카이 슈클리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는 디아스포라 문제와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리쿠드 지지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투표권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처음으로 프라이머리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리 레게브는 오랜 기간 동안 당 내에서 강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지금 리쿠드에게 아픈 점은 상위 25명 중 여성 의원이 단 3명뿐이라는 겁니다. 남성 22명, 여성 3명입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에게는 별도로 배정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파 여성들은 지금 네타냐후에게 전화해서 비비,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럼 우파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탈리 고틀립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높은 순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네타냐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순위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세요. 이 예비선거에서 고틀립을 둘러싼 모든 우려와 소란에도 불구하고 리쿠드 내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과장되고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걸까요? 그게 바로 그녀의 스타일이에요. 그녀는 과장되고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명단에서 20번째 자리를 차지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면 더 많은 존경을 받았겠지만 20위는 그렇게 큰 존경을 주는 자리는 아니죠. 아마도 그게 그녀의 기세를 꺾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녀는 이미 네타냐누가 자신을 침묵시키거나 인터뷰를 막으려고 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리쿠드와 다른 정당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네요. 이제 리쿠드 당의 실제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으니 긴 호프만 씨, i14 뉴스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